전당대회 당시에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고 사주했다고 요청했다. 이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당시에는 이제 나경원 캠프 소속이었죠.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나경원 의원도 뭐 본인 SNS 등 인터뷰를 통해서 연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참전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인데요. 일단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뭐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저는 일단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김대남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약간 공력을 너무 많이 쓰시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과잉 충성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리고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대남이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뭐 대표가 힘을 쓸 인물이 아닌데 김재섭 의원도 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공력을 들을 힘을 쓸 건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박성민 비서관님, 글쎄요, 소정욱 변호사 입장과 나경원 의원 입장이 좀 비슷해요.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 키우는 한동훈 대표, 그게 해당 행위다. 이거 그 특정 매체가 지금 보수 분열을 위해서 획책한 전략에 다 놀아난 거다라는 취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좀 의아한 게 이제 뭐 보수 내에서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좋은데 사실 이 사안은 이제 보수 측에서 조금 격하게 말하자면 이른바 좌파 언론과 결탁해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려고 했던 상황이고 실제로 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한동훈 대표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심정이 이해가 된다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좌파 언론과 결탁해서 어떤 제보를 하는 과정 중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이런 것들이 어떤 재료로 양념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욕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대남 씨를 이 보수 진영에서 다 같이 뭉쳐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압박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그냥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싫다. 저는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죄송한데 서정욱 변호사 말씀 중에 또 홍준표 시장과 또 결이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 비판한다고 감찰이냐. 뭐 아까 품어라. 이제 홍준표 시장 아예 그 한동훈 대표를 좀생이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경원, 홍준표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제 밑바닥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박상수 대변인님. 나경원 의원이 며칠 전에 썼던 것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니까 분위기 전환용으로 뭔가 좌파 매체가 이걸 다 공작하고 기획해서 노림수에 그렇게 던진 노림수에 지금 다 말려들고 있는 거다.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부안해동하냐라는 취지. 좀생이나 할 짓이다. 왜 총을 내부에서 쏘냐. 이 발언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곳에 폭탄이,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을 해보면 한 곳에 폭탄이 4번 떨어졌어요. 지금 서울의 소리 이 매체죠. 이 매체와 이 기자에게 우리 당과 정부가 당한 게 벌써 4번째입니다. 제가 이 전쟁터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곳에 폭탄이 2번 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떨어졌으니까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거기 서 있다가 한 번 더 맞을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3번째는 사실상 CCTV 블랙박스로 했던 도찰 같은 거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뺀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3번 폭탄을 맞는 거를 비판을 해야죠.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한 곳에서 3번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지는데 3번 폭탄을 맞는 이 지점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뭡니까? 앞으로 4번 맞고 5번 맞겠다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걸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3번이나 맞았다면 그 3번이나 맞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 말씀을 어쨌든 오늘 뭐 일부 기사를 보니까 여권 의원 2명, 현직 의원 2명이 누가 김대남 전 행정관을 그 감사에 추천했냐 아니냐 논란이 있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적어도 누군가는 한 명은
추천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파헤쳐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매체와 정말 이 매체 때문에 지금 사실 이 특검법도 이 매체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오늘 부결시킨 이 특검법도 이 매체에서 시작된 건데 예. 도대체 이 매체와 우리 당 정치인들의 이런 관계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적어도 우리 당도 이제는 알아야 되고 우리 당의 당원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울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국민의힘 몇몇 의원 2명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들은 김대남 전 행정관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글쎄요. 뭐 정말 공정한 임명 절차를 통해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따져보기 위해서 혹은 그것 말고도 한동훈 대표는 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때 그렇게 누군 어떤 매체와 전화 통화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예 김대남 전 행정관을요.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에 전용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선물 받듯이 인사가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운영위에서 그 대통령실에 대한 그 국정감사가 있을 텐데 그때도 그렇군요. 이 문제를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다.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당과 협의해서 저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뭐 꽃보직이니 뭐니 해서 어떻게 금융 관련 경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갑자기 연봉 3억에 관용차 타고 뭐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당에서도 지금 많은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직책 자체 정치권의 파장 뭐 합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정말 야당에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관련 경력도 없는데 뭐 소위 말해 정말 꿀보직이라고 하는 이 상근 감사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특히나 이 선임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공격의 대가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보훈성으로 이것을 선물 받듯이 이 인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국감에서 이 부분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관련 쟁점이 되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 부분이 뭐 여야 간 협의된다면 뭐 국감에서 증인 채택되는 것도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뭐 전 정권도 그랬고 뭐 약간 그 정권 창출에 도움을 받은 많든 적든 좀 힘을 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낙하산 형식으로 보내는 건 약간의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 관행이라면 누군가는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그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당 의원들 얘기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적어도 저 정도는 밝혀내서 본인이 거치 표명을 하든 말든 뭔가 이게 말끔히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배우 제가요. 김대남 이분이 상급입니다. 근데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제가 처음 들어본다는 말은 이게 별로 비중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을 이게 내세워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친다고 칠 힘이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중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너무 한동훈 대표가 과민 저는 좀 이게 반응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배우라는 게 어떻게 밝힙니까? 부적격자는 맞아요. 예. 근데 누가 추천했는지. 부적격자는 맞는 거예요? 맞죠. 예. 경력이나 보면 이게 저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누가 추천했는지 이걸 밝히는 건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저 회사에서 만장일치로 몇 분 만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뭐 5분 만에 통과됐다고 누군가 얘기하던데요. 저도 이게 공기업에 제가 이사를 몇 번 했거든요. 예. 여러 군데 한 3번 했어요. 근데 그게 공기업에서 다 표로 이게 표결하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불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진상을 자꾸 이게 밝힌다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검사 아니잖아요. 압수수색할 겁니까? 어떻게 밝힙니까? 저 배우에 저는 배우 없다 봐요. 개인 일탈로 보는데 예. 근데 배우가 설령 있다 한들 압수수색도 안 하고 지금 검사도 아닌데 강제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저분이 사퇴해 주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확진보다는 좀 이게 포용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의원 2명, 현직 의원 2명이 본인의 그 감사 자리를 뭐 이른바 시쳇말로 꽂아주는데 영향을 미칠 사람들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 녹음 파일에 여러 인물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파장이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대남 녹음 파일 후폭풍. 한동훈 대표는 강경 대응,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